네, 반갑습니다. 표성고등학교 교장 임영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제 발표 내용은 그 표성고에서 디플로마 IB 과정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 평가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표선 지역을 중심으로 4개 학교가 이제 본격적인 IB 학교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선 지역에서 성산 지역으로 범위가 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새로운 IB 학교들이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이제 IB 국제학교에서 IB 교사로 재직하면서요. 항상 IB 교육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점들은 이 좋은 교육들을 왜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허락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립학교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한테 이 좋은 교육 기회들이 열려서 제공되는 기회들이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을 중심으로 공립학교에 도입되면서 저희가 비싼 수업료하고 비용들을 가지고 허락된 소수의 학생들한테 허락되었던 이 한정도 교육과정들이 이제 공립학교, 특히 이 농어촌 소외 지역의 학생들까지 이 교육 혜택을 느끼는 감격적인 그런 과정들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 이제 IB 교육을 도입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표선 농어촌 지역의 IB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의의를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지날수록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급격하게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기본적인 지역들이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학교가 저는 국가 중요한 문제들 교육 발전에 어떤 기여와 역할들을 할 것인가, 우리 교육이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어떻게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이 소멸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고 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초등학교 1학년생 입학생 변화 추이들입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미 학교 문을 닫아야 될 작은 학교 위기들을 맞이하는 맥락들입니다. IB 교육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아까 이성곤 국회의원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표선고가 사람들이 떠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 부분은 표선초가 2년 동안 학생 수가 40%가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40%, 70% 정도가 사실 표선 지역 외에서 이주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요. 표선중은 작년에 신축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년당 4개 학급으로 시작했는데요. 교실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6개 교실을 6개 학급으로 증축해서 늘리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표선고등학교는 만년 비달학교입니다. 도입하고 난 이후에요. 제가 한 학년 그 정원이 125명입니다. 처음으로 정원을 초과한 신입생들, 이런 변화들이 지역에서 표선에서 이제 성산에서 일어나고 맥락들이고요. 교육 과정 자체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맥락까지도 IB 교육의 취지와 의미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IB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어떤 맥락들요. IB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들을 저는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목표 의식들을 보시면 대체로 기술적인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방면에 조금 치우쳐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T 교육의 선진적인 기술을 교육에 적용해가지고 미래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2013년도에 직접 학교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를 모았죠. 지금 저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의 학생들이 이탈을 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너무 일찍 어린 시기에 디지털 기계, IT 기술에 노출되다 보니 학습 장애를 호소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가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술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유형과 학습 성취도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작했다는 포부를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투자를 이끌어냈고
한 번에 8개가 미국 전역에 개교를 합니다. 이 학교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아십니까? 8개 중에서 지금 2학교는 다른 기업에 인수가 됐고요. 나머지 6개 학교도 뚜렷한 성과 없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이 앞서 이런 기술 중심의 미래 교육 위주의 어떤 그런 패단들을 반복할 여지는 없는지, 사실은 이런 기술과 이런 수단은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의 기본적인 본질과 목표하고는 다른 맥락으로요. 이런 교육의 기본적 목표를 가지는 수단적 관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게 목표가 되는 순간 이런 학교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노정되고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럼 미래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적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우리 교육의 본질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정세계 세관하는 부분들은 현재 어떤 결과가 드러났고요.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원인을 과거지향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선형적인 지식이고 과거지향적 지식이었죠. 근데 미래의 사회가 지배할 불확정성의 시대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연히 지배하는 어떤 맥락들입니다. 당연히 지식 위주의 과거의 지식들이 이제 역량 위주로 바뀌어야 되는 맥락들인데요.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확정성이 지배하는 기본적 세계의 생각들은요, 원인과 결과의 기본적 연관들이 선형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지식이라는 것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불확정적인 미래들을 예측할 수 있는 추론과 예측의 능력과 역량들을 갖춰내는 게, 그게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와 본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IB 교육과 평가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가지 문제 유형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위의 기본적인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죠. 저희 세대가 지식 위주의 확정적인 지식으로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닫힌 질문이고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문제들은 무한되지 않습니까? 저 물음표에 들어갈 부분들은요. 열려있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들을 묻는 그런 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수업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역량의 관점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학업 역량, 인지 역량이라는 것들은 딱 2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영역들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못하는 고등 사고 역량들을 어떻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것인지. 2번째, 교실에서 배우게 될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역량들, 실제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2가지 맥락들이 실제 수업과 평가를 위해서 학생들이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떤 미래교육의 요소들이 실제로 이 2가지 사고 인지 역량들을 개발하고 촉진할 수 있을까요? IB 교육의 몇 가지 지점들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익히 잘하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꽃입니다. 학생들은 저 시를 국어 시험에 배우게 되는데요. 평가 방식이 좀 기존에 알고 있는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 시를 읽고 저 시에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찾아봐라. 예상되십니까? 우리가 배웠던 진달래꽃과 실제 삶의 어떤 글로벌 이슈, 삶의 쟁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하는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일한 글로벌 이슈를 담고 있는 비문학 텍스트를 찾아서 그 글로벌 이슈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비교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평가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배움과 학습의 경험들을 준비하고 경험하게 될까요? 평가 방식도 좀 독특합니다. 인터뷰형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10분 정도 본인의 발표를 준비하고요.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1대1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평가 진행됩니다. 평가의 모든 내용들은 녹음이 되고요. 녹음이 된 파일은 IB 본부로 보내시고 외부 채점자에 의해서 교찹 채점되는 방식으로 점수가 환산돼서 주어집니다. 10분 발표가 끝나면요, 발표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교수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 문답 시간을 갖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방식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평가 방식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 과정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시 수업 시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과 기법에 대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익히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국어 수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시면 님이 일방적으로 역겨워서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일방적으로 결별선언하는 님에 대해서 화자인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거나 미련을 두고 슬프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전반적으로 겉으로는 원망도 안 하고 미움도 표현하고 슬프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마음 속에 그런 원망과 미움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 시간에 저걸 반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요. 겉으로 표현된 말과 행동과 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반대로 드러나는 형상들을 반어라고 배웠습니다.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좋은 척. 우리 문화 속에 내재된 저런 감정 표현의 부분들을 배우는데 이 지점까지는 국어 수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죠. 여기서 글로벌 이슈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이 시의 내용들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저기서 출발합니다. 반어라는 교과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 인지 능력들이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가. 여기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념이라는 추상적인 사고의 수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념이라는 사고의 수단을 가지고 이 반어라는 교과 개념에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반어라는 개념은 조금 하위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과 더 추상화된 일반 개념들이 한 7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저 7가지 개념들이 하나의 렌즈로 사용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대상 자체보다도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놓쳐 있거나 파악이 안 된 내용들을 재발견하거나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7가지 일반적인 개념 렌즈 중에서요, 정체성이라는 개념 렌즈를 통해서 반어란 의미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재해석의 결과 어떤 부분을 발견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진달꽃의 기본적인 주제들이 미투라는 글로벌 이슈와 현재적 쟁점하고 연결될 부분들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 연결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진달꽃과 미투라는 사회적 이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요. 저 학생은 여기 등장하는 화자라는 부분을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냅니다. 여기 등장하는 화자는 남성 차별적인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내재화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도 없었습니다. 협의도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 이별 상황에 드러난 남성의 차별적 의식들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내재화된 그런 순종적이고 복종하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텍스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살림하고 내조하는 전통적인 고정적인 성 역할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수학 간단하게 예를 들어 X값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되죠. 틀리면 안 됩니다. 혹은 공식을 적용해야 되죠. 저희가 배운 수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산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요. 실수하면 틀립니다. 공식도 외워야 되고요. 저희가 배웠던 저희 세대 수학 공부는 이런 사원들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계산하지 않고 공식을 외우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직관적인 상상력, 수학적 사고력만 가지고요. 한번 보십시오. 12제곱은 가로 세로 12m의 그 노란색 면적이지 않습니까? 13의 제곱은 가로 세로 13인 저 면적, 넓은 면적에서 작은 면을 빼면 남는 영역은 딱 저거. 빨간색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도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게 진정한 수학적 공부의 방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요, 정말 수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그런 교육. 문제 푸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우는 그런 방향들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내용들입니다. 본격적으로 2학년 전에 1학년 부분적으로 IB 수업들을 평가하면서 학생이 했던 수행 과정 중에서 저 주제가 굉장히 눈을 띄었습니다. 음료수마다 얼음 모양이 다르다는 그 지점에 주목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흘겨내면서 단순한 사실로부터 호기심과 질문으로 출발하는 이 탐구 영역대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료는요 빨리 녹아야 됩니다. 어떤 음료는 빨리 녹게 되면 음료가 묽어져서 맛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음료마다 얼음 모양이 다른데 이 학생 저 현상에 주목해서 이런
가사를 설정하고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이런 결정들을 도출해냅니다. IB 가장 특성 중에 하나는 TOK라는 지식 이론을 담고 있다는 부분들이요. 저희는 공부를 하지만 왜 공부하는지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들을 잘 안 던져봤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왜 배워지고 활용될 것인지 이런 성찰적 질문들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35개 질문이 주어지고요. 이 질문들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답변들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3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자, 이 학생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사례로 첫 번째 등급은 저 부분입니다. 탕수육 보이시죠? 스테이크 보이시죠? 여기에서 동양과 서양에 다는 문화적, 지식적 차이들 얘기한 겁니다. 탕수육은요, 요리사가 요리하면서 먹을 사람 그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타자 중심이죠. 스테이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먹을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서 먹을지는 먹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죠. 여기서 이제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별성들을 보고 있고요. 이 학생이 미술과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양 미술을 보시면 원근법 있지 않습니까? 원근법은 정확하게 나 중심입니다. 1인칭 중심이죠. 개인주의, 여기서 합리주의적인 문화들이 지식들이 구축이 되었고요. 동양화를 보시면 시점이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입니다. 들어올 때 놓고 외부에서 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중심적인 지식과 문화들을 구축했던 그 관점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건축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을 비교했습니다. 서양 건축은요, 담이 없잖아요. 외부에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사적 공간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들이 건축 문화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옥을 보시면 담장이 외부로 구분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시면 혼문이지 않습니까? 사적 공간이 보장이 안 되는 맥락들입니다. 이 학생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 교육들이 한 것들은 개인주의에서 형성된 합리주의 문화과 공동체 중심에서 이루어진 통합적인 시각들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미래 방향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맥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성장과 그 역량의 기본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대입 입시 속에 반영하고 구현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 직접적으로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이 학생부는 교사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선생님이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 학생에서 기술을 하는지에 대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사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맥락들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 기술된 내용들이 객관적인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근거 자료를 확인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9등급 상대평가가 이제 5등급 성취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식 위주의 교육들이 역량 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이제 정성적 평가로 바뀌어야 되고요. 정성적 평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는 학생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생부 시스템으로는 이런 정상적 평가에 대한 근거, 객관적 그런 근거 자료 사용해 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을 많이 노정하고, 이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학생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T 강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기술로 미래형 학생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요, 이제 보십시오. 학생의 이수한 기록입니다. 교과 역량은 교과 역량대로 정량평가 되어가지고요. 나머지 핵심 역량은 핵심 역량대로 정성평가들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들을 짚어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짜서 그 산출물들이 학생을 선발한 입학사정과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이 하는 산출물 직접 검토하고 거기서 판단하는 과정들로 객관적 근거 중심의 평가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정성적 평가, 미래 교육에서 학교 교육의 3년 과정들하고 대학 입시 과정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는지, 저는 학생부가 미래형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안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